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컨실러가 워크를 스케줄링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흐름을 쭉 설명드릴 거고요. 이 사전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흐름이 어떠한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흐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케줄러가 이 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워크를 언제 실행해야 할지 그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값을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expression time이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필드는 파이버 안에 있어요. 즉 fiber.expressiontime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iber.expressiontime에 우리가 할당하는 값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쭉 따라서 가고 있는 커다란 이 흐름은 사용자가 리액트로 만들어진 웹앱에서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그러면 이 이벤트 발생을 캐치해서 브라우저에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리액트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리액트 내부 코드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 즉 이제 변화 값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워크를 실행해야 하는데 이 워크 실행 시점은 결국은 사용자가 언제 이벤트를 발생시켰느냐, 이벤트 발생 시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컨실러가 스케줄러에게 이 워크를 언제 실행해, 실행 기준이 되는 그 기준값이 expression time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expression time에 저장해야 하는 값은요, 이벤트 발생 시점 값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리컨실러의 사전 작업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이 이미 추측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1번이 필요하겠죠. 즉 해당 컴포넌트에서 어떠한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이 expression time을 그 값을, 시점 값을 할당하는 거죠. expression time에. 그리고 나서 리컨실러가 하는 사전 작업이 또 있는데 이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에 그 vdom의 루트를 가져와요. 그리고 루트에 스케줄링 정보를 기록해요. 근데 왜 갑자기 루트냐? 이 루트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루트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리액트 돔에서 렌더를 호출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삽입하는 부모 태그가 있죠. 그 부모 태그가 바로 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액트 돔의 렌더에 인자로 넣어주는 그 태그를 보면 이런 식으로 div 태그가 있고 id에 루트를 할당해두죠. 이게 스트링인데 이러한 스트링 루트를 할당해두고 이 id가 루트인 div 태그가 바로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트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왜 가져오냐면은 결국은 이 루트가 vdom 하나당 루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vdom에서 여러 컴포넌트들에서 동시에 업데이트가 여러 개가 발생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 개의 업데이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데이트를 진행시킬 여러 개의 워크들도 스케줄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워크를 먼저 스케줄링 해야 할까? 이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이 필요한 거죠. 어떤 워크를 먼저 스케줄링 해야 할까? 그 기준값을요, 새겨놓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컴포넌트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 변하지 않는 vdom의 루트, 그곳에 이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값, 이벤트 발생 시점인 expression time을 새겨둬야 되는 거죠. 이 루트 결국 파이버인데 이 루트 파이버의 expression time의 기준값,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값인 그 시점을 할당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루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컨실러의 사전 작업이 쭉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당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expression time을 할당할 텐데 이때 vdom의 이 해당 컴포넌트의 vdom의 루트를 가지고 오고 이 루트에도 스케줄링 정보, 즉 expression time을 할당을 하는구나 라는 게 리컨실러가 하는 사전 작업인 거죠. 그래서 코드를 먼저 조금 보면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살펴봤던
함수가 schedule work죠. 이 schedule work는 어떤 함수가 할당되어 있냐면 schedule update on fiber예요. 이름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지만 업데이트를 스케줄하는 거죠. 파이버에다가.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mark update time from fiber to root 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이 루트에 이제 할당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루트를 리턴하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루트인 거죠. 이 함수는 fiber랑 expiration time을 인자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마킹을 하네. 업데이트 타임을 fiber로부터 얻은 이 업데이트 타임을 루트에다가 이 fiber부터 루트까지 쭉 마킹을 하는구나. 업데이트 타임을 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expiration time이 이 fiber 안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fiber.expiration time이죠. 여기에서 받는 fiber는 current인 거예요. 이 current와 work in progress의 차이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지만 잠시 한번 브이돔의 그림을 다시 보시면서 항상 이 리액트 토화보기 저자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도 사실 만들어주셔서 버추얼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각화를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됐는데 이 current와 work in progress 둘 다 파이버들의 묶음이라고 설명드렸죠. current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work in progress는 말 그대로 작업 중인 파이버들을 통칭한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의 이 파이버는 결국 current인지 work in progress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이어서 바로 밑에 줄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줄이냐 하면 alternate를 가지고 오고 있죠. 여기서 alternate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이 밑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fiber.expression time보다 인자로 받은 expression time이 더 클 때 지금 새롭게 다시 할당을 해주고 있죠. 덮어 쓰고 있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게 더 크다는 거는 expression, 인자로 받는 expression time이 더 크다는 거는 지금은요. 제가 expression time을 따로 설명하는 영상 하나를 통으로 가지고 올 텐데 그 전까지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부분은 expression time이 클수록 이제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업데이트구나. 그러니까 즉 앞서서 발생한 업데이트구나. 그 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할당한 거죠. expression time이 더 크기 때문에 인자로 받은 값이요. 그러면 밑에서도 쭉 다 필요한 부분에선 expression time을 비교해서 기존 값보다 새롭게 받은 expression time 값이 더 크면 새로 할당하는 이러한 작업이 반복이 될 텐데 일단은 fiber에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근데 fiber에 alternate를 가져와서 alternate에도 똑같은 작업을 지금 밑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왜 alternate에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조건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 상태와 렌더 페이지 업데이트 사이의 조건문 설명드릴 때 이 alternate는요. current와 work in progress fiber들이 서로를 참조하고 있어요. alternate로. current.alternate는 work in progress를 가리키고 work in progress.alternate는 current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렌더 페이지에서 커밋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원래 current였던 게 work in progress로 넘어가고 이 work in progress가 새롭게 이제 복제가 돼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work in progress였던 애들은 이제 커밋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current가 되고 current에서 새롭게 복제를 해서 새로운 work in progress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즉 둘 중에 어떤 게 current고 어떤 게 work in progress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alternate로 가지고 와서 둘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alternate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주고 있고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해당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알려주는 expression time을 할당하는 작업인 거죠. 지금 current와 work in progress 둘 다에 할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진행할 작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의 vdom 루트를 가지고 오고요. 그 루트에 스케줄링 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을 이제 할 텐데, 보시면 노드에 fiber.return 이걸 가지고 와서 노드에 할당해주고 있어요. fiber.return, 이 return이 참조하는 값이 뭐냐 하면 vdom 그림을 다시 보면 부모를 return으로 참조하고 있죠. 즉 부모를 return으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fiber.return은 fiber의 부모 노드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루트를 일단 널로 할당해 두고요. 이 노드, 즉 지금 우리가 가져온 파이버의 부모가 널이면 지금 가져온 파이버가 최상위 파이버, 즉 이게 루트라는 거죠. 이때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 파이버의 태그에 호스트 루트가 할당되어 있는지, 이게 호스트 루트가 할당되어 있으면 바로 그 파이버가 루트 파이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파이버인 거고, 여기서의 루트가 결국 이 파이버의 스테이트 노드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호스트 루트가 있는데 그 호스트 루트에 이 스테이트 노드 값이 루트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루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루트를 가지고 오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다. 이게 루트면은 루트에다가 fiber.stateNode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인즉슨 이 파이버의 태그에 이 호스트 루트가 할당되어 있는 파이버, 그 파이버의 스테이트 노드는 루트인 거죠. 그렇게 루트를 찾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최상위가 아니다. 이 파이버는 최상위가 아니다. 즉 루트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while문을 돌아요. while문을 돌아서 노드가 널이 아닐 때는 계속 while문을 도는 거죠. 언제까지 도냐면 노드가 널일 때까지. 노드는 파이버의 리턴, 즉 파이버의 리턴, 부모가 없을 때, 부모가 널일 때, 즉 파이버가 최상위일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 어떤 걸 하냐면 언제 브레이크를 하냐 보시면 노드에 똑같죠. 노드.return이 널일 때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즉 최상위, 즉 부모 리턴이 널이면 이게 이 노드가 최상위니까 이때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완전 동일하죠. 이 부분과 이게 이제 최상위 부모를 찾았기 때문에, 루트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아니면은 노드에다가 노드.return, 즉 노드에다가 다시 부모를 할당하고 노드에다가 다시 부모를 할당하고, 이게 계속 while문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노드에다가 다시 부모를 할당하고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부모까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return 다시 할당하면 앱이 되고, 앱에서 return 다시 할당하면 이 위에 게 되고, 이렇게 쭉 부모까지 올라가서 최상위 루트까지 찾아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이제는 이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파이버 자체의 엑스프레션 타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child 엑스프레션 타임에다가 엑스프레션 타임을 할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값이 아니라 이제 자식으로부터 부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엑스프레션 타임 값인 거죠. 할당하는 이 엑스프레션 타임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자기 자신의 엑스프레션 타임에 할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 파이버에 있던 엑스프레션 타임 값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이 child 엑스프레션 타임에다가 할당을 해야 하는 거죠. 이 값이 나중에 vdom reconciliation을 확인할 때 어떤 것을 reconciliation 해야 하는지, 그 재조정을 해야 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레거시 모드, 즉 이제 18버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컨커런트 모드를 쓰지 않는 리액트, 일반 모드에서는 크게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그러나 컨커런트 모드를 쓸 때 어떤 것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그 vdom을 비교하는 재조정 작업에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child expression time 값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먼저 반영할 우선순위 관련 값이기 때문에 이 expression time을 여기서 보시면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갈 때 이 부모의 파이버에 fiber.child expression time에 할당하고 또 child expression time에 할당하고 하면서 쭉쭉 루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널이 아니고 child expression time에 expression time이 받은 게 더 크면 할당하라, 받은 게 더 크면 할당하라 있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 alternate이 널이 아닐 때,
여기서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호출이 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조건에 의해서 expression time을 child expression time에 할당하고 있죠. 이걸 쭉 돌면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의 vdom 루트를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도 자식 태그들의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hild expression time을 이 expression time을 child expression time에 할당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expression time이 딱 찍히면 그것을 통해서 쭉 vdom의 루트를 찾아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앱은 얘의 부모니까 div의 부모니까 이거 부모의 fiber.child expression time에 expression time 인자로 받은 값을 할당해주는 과정들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쭉 가서 return 루트를 해주고 있죠. return 루트를 해주고 있죠. 즉 mark update time from fiber to root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return을 하는 값은 루트인 거죠. vdom의 루트. 여기까지 우선은 리컨실러의 사전 작업에서 이 해당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expression time을 할당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정확히 업데이트가 발생한 컴포넌트로부터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vdom의 루트를 가져오는 과정, 이때 루트의 스케줄링 정보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거쳐가는 부모들의 child expression time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여기가 그 expression time을 기록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는 이 문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리액트 투바보기 시리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expression time 새기기까지 본 다음 이제 스케줄링을 요청하기 전에 워크를 동기로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 이 동기가 뭔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결국 expression time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는 expression time이 뭔지 조금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의 영상에서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